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한국에 대한 좀 흥미로운 예언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노스트라다무스, 타너스님, 격암 유록 같은 고전 예언부터 시작해서요. 일본의 모잔 예언가, 그리고 또 천공스승의 정법 강의까지. 여러 출처에서 공통적으로 2025년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한국이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참 많죠. 네, 특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이 단순히 한국의 강대국이 된다. 이런 예측을 넘어서요. 정신적이고 또 도덕적인 중심지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요? 네, 특히 천공스승의 그 정법 강의 있잖아요. 여기서 2025년을 정리와 정돈의 해다. 또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해다. 이렇게 보면서요.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인류 정신의 중심으로서의 한국.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법 강의 말씀이시군요. 또 그 모잔 예언가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120년 전 을사유격 있었던 그 을사년하고 같은 이름의 2025년 을사년에 한반도에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네네. 그리고 정치권 밖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지도자가 민중에 의해 추대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죠. 심지어 시기까지 언급했잖아요. 맞아요. 5월 이전에 그 존재가 드러날 거다. 구체적으로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천공스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예언 속의 인류 지도자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아, 그래요? 그럼 누굴까요? 오히려 3대에 걸쳐서 기업을 일군 총수들,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업 총수요. 그것도 3대. 좀 의외네요. 그렇죠. 다른 예언들은 보통 정치나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데 천공스승은 이 3대 기업 총수라는 상당히 좀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집단을 지목한 거죠. 1대가 털을 닫고 2대가 확장하고 이제 3대는 인류 공영에 기여하면서 빛을 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반대로 정치인들은 제 역할을 못하는 건달 같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꽤 날카롭던데요. 네,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예언들이 말하는 격변의 시기, 우리는 뭘 좀 봐야 할까요? 예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예언 그 자체보다 그게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천공스승은 2025년부터 한 3년간 전 지구적인 재앙과 혼란, 거의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예고해요. 천지개벽이요? 좀 무서운데요. 네, 지진이나 지각 변동 같은 걸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할 거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내적인 성찰, 그리고 공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부라면 자신의 내면을 다지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자신의 그 질량, 그러니까 내적인 깊이나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쓸데없는 사람은 희생되고 쓸만한 사람, 그러니까 홍익인간 정신을 가진 이들만 남아서 새 시대를 이끈다. 이런 내용이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렇죠.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좀 이롭게 하려는 마음가짐. 이게 생존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힘이 아니라 마음가짐. 그 홍익인간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결국 인류를 이끌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홍익인간 지도자가 결국 미래를 이끌 거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모잔 예언가가 말한 조용히 행동하면서 민중의 신뢰를 얻는 지도자 모습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또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죠. 여러 예언들이 2025년 한국의 부상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역할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언이 있어도 그 길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참 핵심인 것 같아요. 예언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고 결국 길을 걷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다가올 선거 같은 그런 사회적 선택의 순간에요. 당리당략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사회 전체를 보고 이끌어갈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네네. 또 아까 말한 그 기업 총수들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이끌어줘야 한다. 이런 상호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리더와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2025년을 둘러싼 다양한 예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정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사회 전체의 이익, 그러니까 공익적 삶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언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나침반 뭐 그런 걸로 삼으라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네, 나침반이요? 중요한 건 외부 변화에 막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잘 정비하는 일일 겁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 될지 아닐지는 그 예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선택에 달렸다. 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작은 생각의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